네. 아까 질의하다 말은 전교조 관련돼서 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 전교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되찾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6년에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그동안의 전교조의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 네.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네, 났습니다. 합헌 판결이 내렸습니다. 자, 네.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법의 노조,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법의 노조 판결 난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있고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법도 지금 이정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법을 제출해 놓고 있기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근데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 판결이 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그것이 과연 입법화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저희 당 의원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법화 노력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교조 자체가 규약을 개정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 해직조합원 9명 때문에 6만 명이 있는 그 네. 교원노조가 지금 법의 노조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교원노조 자체에서는 해직조합원을 내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EI라든가 ILO에서는 또 교원의 기본적인 노동 기본권인 단결권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게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노동단체 다르죠. 입장이고 국제교원단체의 입장이고 또 대개 다른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은 단결권 정도는 어느 나라나 거의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답변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그 전교조 규약 개정을 말씀을 해주셔서 뭐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도종환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뭐 지금 사실 인사 문제를 지적했지만 조금 편향적 인사가 많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념적인 어떤 편향성이 너무 지나치게 국정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김석기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의 경우에도 아까 자꾸 회색빛 도시였기 때문에 승복빛이라고만 표현했다고 하시지만 그 앞에 보면 서울은 유혹과 탐욕과 그리고 타락의 도시고 평양은 그런 것을 다 털어내버린 담백한 자존심을 가지고 서 있는 승복빛의 도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백한 자존심을 가지고 서 있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평양에 대해서는 뭐 좋게 표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의 우려를 잘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네. 아까 국정농단 조사위원회를 특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할 것이냐. 저는 뭐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 또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러한 뭐 특이라면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문화부 내에 줄 세우고 편가르고 이러한 결과가 온다면 문화부는 빨리 수습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모두 말씀에서 하신 그 내용과는 배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조사위원회는 오히려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패럴림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배지에는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이게 로고가 같이 들어있는 걸 달고 오셨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별개의 배지를 했던 것을 도쿄올림픽에 같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배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동경의 경우에는 패럴림픽 퍼스트라 그래서 모든 이
이 문구에 다 올림픽, 패럴림픽을 같이 해놨는데요. 우리는 고속도로를 가봐도 그렇고, 강릉시를 가봐도 그렇고, 올림픽이라는 문제가 되어있는데, 패럴림픽은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SBS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패럴림픽을 모른다고 대답한 국민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52%가 되고요. 그리고 패럴림픽 경기를 관람하겠다고 하신 국민들의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패럴림픽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스포츠만을 위한 올림픽이 아니라 패럴림픽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럴림픽 인식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컨대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공익 광고를 일정 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 광고를 좀 패럴림픽이 있을 때까지는 패럴림픽 우선 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함께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우리 평상시 못 나눴던 얘기들을 충분하게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요. 뭐지 태권도 대회라든가 또 역도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동안 문화 쪽에서는 그 개성 많을 때 발굴 사업이라든가 결해말 큰 사전 사업 이런 거 공동으로 하다 중단된 정도 외에는 지금 같이 공유한 사업들이 없어서 문화와 체육의 교류는 좀 물꼬가 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야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지금 핵 개발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또 대량 살상무기 확대하고 있는 현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장관 그렇습니다. 후보자 격게 말씀드리는데 네, 후보자께서는 교사로 재직하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주도를 하셨죠. 네. 또 해직 투옥한 후에 1991년 7월 22일 날 인민군 출신의 이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희갑잔치에 참여했었죠. 이유가 뭡니까? 비전향 장기수 김영삼 정부 때 소만을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회갑의 잔치에 갔었죠. 네. 그러니까 한 이유가 회갑 뭡니까? 잔치에 갔었냐고 물으셨는데요. 네. 그때 김영삼 정부가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북에 송환을 앞두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을 다 살고 나오고 그리고 한 30년씩 장기수로 살고 난 뒤에 북으로 송환되어 가는 분이었어요. 그분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한 자리를 충북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만, 저는 유독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회가변에 갔다 하는데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홍명희시죠? 예,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내가 구수상했죠. 그렇습니다. 홍명희 문화재 추진하는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소설가입니다. 저희가 그 문학제를 한 것은 그분이 쓴 소설 임꺽정, SBS 드라마로도 방영된 바 있는 그 임꺽정 관련한 학술행사,
그리고 문학행사. 전 물론 이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이 문학과 관련해서 그런 뭐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유독 그 북한에 가서 6.25 관련해서 전범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문학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 후보 공약에 관여했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남북사의 문화체육교류에 굉장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제가 굉장히 좀 우려해서 균형 잡힌 어떤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저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요 민족문학 작가의 부의사 징직을 염려했죠. 예. 그런데 민족문학 작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었던 문학단체 맞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부의사장 하셨는데 모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찬성은 하진 않고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저지난 정권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 작가대회에 참가해가지고 네.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6.25 전쟁은 민족 해방전쟁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이 강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 있죠?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까? 민족문학 작가의 중식적 약간 부의사장직이었는데. 아니, 제가 강정구 교수를 지지하거나 그런 발언에 그러면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다고 하니까 그건 네. 추후에 묻기로 하고. 예. 그럼 6.25 전쟁이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이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네. 다음은요. 이 문화 권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문화 권력 시스템과 관련해서 균형 잡힌 문화 정책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균형 잡힌 문화 정책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파를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지원금과 기관을 장악해갖고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돈과 조직을 좌파 문화 권력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화예술단체의 편가르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참여정부의 이 편가르기,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지원, 인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장관께서는 앞으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이런 편파적인 인사,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겠다는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드릴까요? 이따 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추가질 때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입니다. 도정환 후보자님 우선 장관 후보자가 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장관은 적어도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특히 문광부 장관은 우리 문화예술 전 분야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특히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면이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장우 의원님께서 빨치산 출신 비전향 장기수 김정태 회감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후보자님께서 YS 정부 시절에 장기수의 북한 송환 시기였고 송환 시기가 돼서 그냥 참석을 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송환했습니다, 그분. 예. 네. 그런데 김영태라는 인물은 끝까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끝까지 옹호했고 북한에서 칭송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북한에서 칭송을 받는지 북한 그 이후에 이후의 행적은 잘 모릅니다. 돌아가서 끝까지 전향을 자유 대한민국의 전향을 거부한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0년간 복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 점은 알고 있었습니까? 10몇 년간 복역하고 났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그 이후에는 무슨 이유로 잡혀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유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네, 그래서 그 송환된 사람들이 다 부정한 비전향 그런 장교수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의 송환 자리에 네. 참석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남쪽에서 한 일은 감옥살이만 뭐 편평생활 하고 정부에서 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 돌려보낼 때 마지막 밥 한 번 같이 먹는 자리 만들자는 게 시민사회 의견이어서 끝까지 거기 가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은 북한에 총 7차례 다녀오신 거죠. 네, 예. 7차례인지 6차례인지. 예. 우리 한국인으로서 북한에 7번씩이나 간 사람은 제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행사를 위한 실무 준비 모임으로 아침에 예, 갔다 저녁에 그래서, 오는 개성공단에 갔다 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8.15 민족 통일 대축전에 다녀와서 방문기를 쓰신 적이 있죠. 방문기. 네, 예. 그 방문기의 내용입니다. 그 방문 소감을 평양에 가서 쓴 방문기 소감입니다. 네,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틀어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성복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 전체가 회색이었습니다. 거기는 뭐 거의 그래서 이건 무채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니, 지금 이거는- 거기 그 방문기 쓰신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서울은 탐욕과 혼란의 도시고 평양은 의지와 담백한 자존심을 가진 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그 상대적으로 북한을 그렇게 미화하는 듯한 표현이 지금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밤에는 거기는 뭐 불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도시였었고요. 1층에서 15층까지 걸어 다니는 도시였습니다. 그 회색빛 지금 도시였고요. 현재 저희들은 우리- 저녁이면 예. 현란한 광주- 네온사인으로 화려한 알겠습니다. 도시인데 비해서 거기는 죽음의 도시 같았습니다. 광주교육청에서 지금 우리 중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보조교재서 내용입니다. 평양을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전원도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도시계획가가 정의한 이 전원도시라는 것은 인간답고 쾌적한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자립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잿빛으로 가득한 회색의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생들이 쓰는 부교재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대단히 살기 좋은 평양이라는 도시는 대단히 살기 좋은 그야말로 전원적인 도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제가 쓴 글이 아니라서 아닙니다, 어디에 나온 아닙니다. 자료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교과서 부교재를 쓰는 학생들의 교재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생들이 쓰는 교재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지금 광주교육청에서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 교재입니다. 이게. 네. 이건 뭐 이런 교재가 잘못돼서라고 생각하신다면 교육부 장관한테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이런 교재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양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평양이라는 곳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북한에 7차례 가셨을 때 만경대 김일성 생가를 참배하셨습니까? 330여 명이 다 같이 갔었습니다. 주체 사상탑을 방문하셨습니까? 그건 여행 코스에 들어있는 모든 데는 갔고 가지 말라는 데는 안 갔습니다. 조국 통일 3대 기념탑 방문하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우리가 북한 방문할 때 당국에서 만경대 주체 사상탑, 조국 통일 3대 현장 기념탑 이것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남쪽에 정보계통의 분들이 그리고 같이 가셨는데요. 서약서도 쓰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약속한 대로만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의로 가기 전에 남쪽과 정부당과 약속하지 않은 곳을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입장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약속한 데만 가고 약속하지 않은 곳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그런데 생각입니다. 후보자님은 그 조국 통일 3대 원장 기념탑에는 간 것은 그 방문기에 쓰지 않았는데 안 갔기 최근에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네. 방문했다고 도종환 후보자가 이렇게 쓰고 있거든. 어느 게 진실입니까? 그 방문했다고 쓴 사람이 있으면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잡지에다가 썼습니다. 네, 그 사람과 법적 소송하겠습니다. 제가 갔다는 걸 그 사람이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시죠. 예. 국정에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김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의 경우에도 아까 자꾸 회색빛 도시였기 때문에 승복빛이라고만 표현했다고 하시지만 그 앞에 보면 서울은 유혹과 탐욕과 그리고 타락의 도시고 평양은 그런 것을 다 털어내버린 담백한 자존심을 가지고 서 있는 승복빛의 도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담백한 자존심을 가지고 서 있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평양에 대해서는 좋게 표현한 것이라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저희의 우려를 잘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네. 아까 국정농단 조사위원회를 특위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이냐. 저는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 또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가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러한 특이라면 몰라도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문화부 내에 줄 세우고 편가르고 이러한 결과가 온다면 문화부는 빨리 수습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모두 말씀에서 하신 그 내용과는 배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국정농단 조사위원회는 오히려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질의하다 말은 전교조 관련돼서 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 전교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되찾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16년에 인터뷰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그동안의 전교조의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 네.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 교원노조법 2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네, 났습니다. 합헌 판결이 내렸습니다. 자, 네.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 네.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법의 노조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법의 노조 판결 난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도 있고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법도 지금 이정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법을 제출해 놓고 있기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근데 교원노조법 2조는 위헌 판결이 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그것이 과연 입법화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저희 당 의원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이 개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법화 노력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번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교조 자체가 규약을 개정해서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 해직조합원 9명 때문에 6만 명이 있는 그 네. 교원노조가 지금 법의 노조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교원노조 자체에서는 해직조합원을 내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EI라든가 ILO에서는 또 교원의 기본적인 노동 기본권인 단결권 정도는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게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노동단체 다르죠. 입장이고 국제교원단체의 입장이고 또 대개 다른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은 단결권 정도는 어느 나라나 거의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답변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 안에서 그 전교조 규약 개정을 말씀을 해주셔서 뭐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서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도종환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뭐 지금 사실 인사 문제를 지적했지만 조금 편향적 인사가 많이 지금 장관 후보자로 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념적인 어떤 편향성이 너무 지나치게 우선 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함께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우리 평상시 못 나눴던 얘기들 충분하게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요. 뭐지 태권도 대회라든가 또 역도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동안 문화 쪽에서는 그 개성 많을 때 발굴 사업이라든가 결의말 큰 사전 사업 이런 거 공동으로 하다 중단된 정도 외에는 지금 같이 공유한 사업들이 없어서 문화와 체육의 교류는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패럴림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배지에는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이게 로고가 같이 들어있는 걸 달고 오셨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별개의 배지를 했던 것을 도쿄올림픽에 같이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배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동경의 경우에는 패럴림픽 퍼스트라 그래서 모든 이 문구에 다 올림픽 패럴림픽을 같이 해놨는데 우리는 고속도로를 가봐도 그렇고 강릉시를 가봐도 그렇고 한 것을 보면 패럴림픽을 모른다고 대답한 국민들이 거의 제가 보니까 52%가 되고요. 그리고 패럴림픽 경기를 관람하겠다고 하신 국민들의 비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패럴림픽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의 스포츠만을 위한 올림픽이 아니라 패럴림픽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럴림픽 인식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예컨대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공익 광고를 일정 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익 광고를 좀 패럴림픽이 있을 때까지는 패럴림픽